예, 그럼 막판 스포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투자클럽의 최영동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들끼리 좀 자화자찬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수익률이 좋아서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3일째 이제 강세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현재 11.25%까지 올라갔고 CJ 대한통운도 역시 요즘 같은 시장에서 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6% 수익률인데 특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해야 되나 고민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리뷰 아닌 리뷰를 한 두 종목 정도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두 종목 정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오늘 막판 공략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로메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장중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위주로 해가지고 2, 3%대에 대한 강세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박스권을 보여준 이후 강하게 좀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달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 부근인 것 같습니다. 22만 5천 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자의 VI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24만 원대와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투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의 홀딩으로서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통운입니다. 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일선과 21선, 11월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짧은 단봉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모멘텀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CJ 대한통운이 올해는 가격 인상에 대한 택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했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2%에서 3% 정도 가격 인상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대표주들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좋은 모습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자력을 좀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죠. 점유율 1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그려나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줬을 때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위아래도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전 저점 구간들 그리고 10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인 것 같습니다. 16만 5천 원대를 하향이차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관심 있게 남은 1시간 동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경기가 한없이 좋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종목 좋아 했었던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그 SOC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좀 점진적으로 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 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월 달에 대한 급락 부분인 것 같죠. 7,600원대 그리고 7,700원대에 대한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쌍바닥 위치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뒤바뀌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 좀 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 실적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한 10%에서 11%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대비해서는 선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방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지가 되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인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차량용이라든지 산업용 엔진을 크게 좀 생산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비 쪽보다는 이렇게 헤비한 부분, 그러니까 중장비 쪽으로 넘어가는 이 엔진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상당 부분 좀 크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동사 같은 경우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를 상당히 좀 크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중장비 판매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 다소나마 뭐 경착륙이라든지 연착륙 쪽으로 좀 가졌을 때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에 대한 중장비 쪽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좀 메꿔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수준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위로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1,000원대에 대한 고점 부근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렸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7,700원과 7,500원대에 대한 저점관들을 만들어내주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내줬고요. 이 자리를 하향 이탈시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매도로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자리는 오히려 반등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게 되면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관점, 수익 관점으로서의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7,4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두산 인프라코 말씀드릴 테니까요. 남은 1시간 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공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산 인프라코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츠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뒤로하고 2019년 머니투데이 방송이 준비한 특집 방송. 이제는 해외 투자 시대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부터 2019년 새해 증시와 ETF 전망, 종목 고민 해결까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략. 국내 경제 증시 고수들이 제시하는 2019 새해 시장의 강력한 투자 전략. 증시 최전방에선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의 시각은 마켓 리더에게 듣는 2019년 증시 전망. 황금돼지처럼 풍요롭고 반짝이는 투자,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세요.